지혜가 필요한 순간, 지혜의 전망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또 바뀝니다. 엄마, TV 뉴스 봤어요? 기초연금 없어진다던데. 딸의 전화를 받은 72세 김순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김 씨에게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지만 복잡한 전문 용어만 가득할 뿐 속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글은 중단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문제없다고 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순덕 씨 혼자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전국 650만 어르신들이 동일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매월 30만 원 이상 지급받던 기초연금, 생활비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그런데 잠시 여기서 명확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전원 합의에 가깝게 의결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명칭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어르신들 생활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순덕 씨가 접한 정보는 일부만 사실이며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혼동된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을 다소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정말 안정적인 것일까요? 전적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초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노인 인구의 70%가 수급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50%, 나아가 37%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실제로 중단되는 것인지, 누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핵심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68세 박명수 씨는 지난주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다 끊긴다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받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박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50만 명입니다.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출하는 예산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약 7조 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27조 원입니다. 거의 4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박 씨가 문의합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990만 명인데 25년 후인 2051년에는 19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2배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6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게 어려운데 앞으로는 1300만 명 이상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계산한 결과 현재처럼 계속 지급하려면 2070년까지 190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900조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현재 근로하는 청년들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세금으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르신은 2배로 증가하는데 젊은 세대는 점점 감소합니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니 현재는 근로자 1명이 어르신 1분 기초연금으로 연간 약 7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1인당 2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볼까요? 당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수급했습니다. 한 달 계산한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수급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중간 소득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정확히 중간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입니다. 2015년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이 중간 소득의 약 절반 정도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만 수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중간 소득의 93%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거의 중간 수준까지 수급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1960년대생입니다. 이분들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근로하셨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소득도 발생하고 주택도 마련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대, 90대 어르신들보다는 경제 상황이 다소 나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됩니다. 현재 60대이신 분들, 50대이신 분들은 더 나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퇴직금도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 빈곤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좋은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생활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데도 계속 70%에게 지급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7세 이동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씨는 젊을 때 성실하게 근로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하면 노후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어렵게 생활했지만 보험료 미납한 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수급한다고 하니까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몇 주 후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씨는 기뻤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94만 원입니다. 배우자와 둘이 생활하기에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34만 원이 아니라 17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수령한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상담원도 난처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소합니다. 이 씨는 화가 납니다. 젊을 때 어렵게 보험료 납부하고 국민연금 미납한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34만 원 전액 수급하는데 성실하게 납부한 자신은 절반밖에 수급할 수 없다니 합당합니까? 이것이 바로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의 어르신이 이 제도 때문에 평균 9만 원씩 덜 수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7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면 손해보는데 누가 납부하겠습니까?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 중에는 어차피 기초연금 수급할 것이면 국민연금 왜 납부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는 사람은 그나마 경제 상황이 나은 편이니까 기초연금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쪽이 합당한 것일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2세 최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혼자 생활합니다. 배우자는 일찍 사망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젊을 때 식당에서 근무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했고 당장 생계 유지가 급박해서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로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주거비도 지원받고 의료비도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받는 금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최 씨는 기뻤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수급하면 월 9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다소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수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좀 생활하겠네요. 반찬도 제대로 구입하고 가끔 과일도 구입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음 달 계좌를 확인하고 멍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면 90만 원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줄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합니다. 생계급여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수급하시니까 합계 50만 원입니다. 최 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증가한 것입니까? 수급하는 금액이 동일한데요? 직원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최 씨는 허탈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수급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되니까 의료비 지원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이 증액되어도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상당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9세 한순자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근무하니까 한 씨는 아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80만 원입니다. 한 씨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생활비에 보태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한 씨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입니까?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의 절반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 씨가 월 80만 원을 수령하니까 40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것입니다. 한 씨는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수령한다고 기뻤는데 거기서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68만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소 더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일 때보다 본인 부담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금 수령해서 생활비에 보태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험료 납부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네요. 한 씨는 한숨을 쉽니다. 주변에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연금이나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현재처럼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중간 소득,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하인 어르신들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으로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노인의 약 57% 정도로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100%로 하다가 점점 축소해서 50%까지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하는 사람이 노인의 37%까지 감소합니다. 37%라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10명 중 7명이 수급하는데 앞으로는 10명 중 4명도 수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 2070년쯤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수급하는 사람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먼 미래까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더 지급할까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기준 연금액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34만 원인 것을 38만 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급하는 사람은 감소하지만 수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수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복잡한 소득 계산 방식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를 많이 공제해 줍니다.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거기다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소득으로 올리면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8만 원의 30%인 56만 원을 또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132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도 절반 가까이 공제해 줍니다. 은행 이자도 매달 4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은행 부채나 전세 보증금 같은 것은 전액 모두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7억 원인데 부채가 2억 원 있으면 실제 재산은 5억 원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한 3억 6,500만 원만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괜찮은데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적게 산정되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 발생해도 계산하면 228만 원 이하로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러한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에 부합해서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재산 은닉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5세 오성남 씨는 몇 년 전에 주택을 아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증여할 것 미리 주는 것이지 뭐. 그래서 아들 명의로 주택을 이전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오 씨가 보유한 재산이 많지 않은 것처럼 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오 씨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 씨는 불안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직원이 서류를 제시합니다. 몇 년 전에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택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주택이 원래 어르신 명의였는데 아들분께 이전하셨죠? 이것이 증여입니까? 아니면 매매입니까? 오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준 것이지요. 직원이 설명합니다. 증여로 이전하신 지 얼마 경과하지 않았으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씨는 식은 땀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급한 기초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주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가상금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확인이 더 강화됩니다. 여러 기관의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기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했는지,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모두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에 부합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인데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공제 기준이 조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 228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령하는 분들입니다. 현재도 60만 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아예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자체가 변경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가 주택이나 고급 차량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배기량 3000cc가 초과하는 차량 또는 4천만 원 이상 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준이 강화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같은 예외는 계속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은 분들입니다. 전산 검증이 강화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한 지 얼마 경과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71세 장명자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장 씨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수령합니다.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약 25만 원 정도 수급합니다. 연계 감액으로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장 씨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이라 주택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금도 다소 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현재는 간신히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준이 변경되면 나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장 씨는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25만 원, 합계 95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면 7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 감소하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장 씨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부합해서 수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변경되면 탈락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폐지됩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2027년부터 변경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수급해야 하는데 현재는 27만 원씩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20% 감액되어서요. 2027년부터는 30만 원씩 수급하게 됩니다. 10%만 감액되니까요. 2030년부터는 더 개선됩니다.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그러니까 부부 합계 68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54만 원밖에 수급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한 달에 14만 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74세 박희정 씨와 76세 배우자 윤영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5년만 더 건강하게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달에 14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14만 원이면 두 분이 한 달 반찬비는 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과거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 부부라고 감액하느냐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해소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급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수급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355번입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통화료도 무료입니다. 연락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지사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직원이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줍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재산은 얼마로 반영되는지 모두 안내해 줍니다. 신체가 불편해서 외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가정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대신해 줍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시면 더 편리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수급할 수 있는지 산정됩니다. 주소는 복지로.go.kr입니다.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언제 이전했는지, 얼마에 이전했는지 명확히 기록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구입한 기록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증명, 이러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 자금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산으로 모두 확인합니다. 은닉하려고 해도 모두 확인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수급한 기초연금을 모두 반환하고 가상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얼마나 감액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좌에 입금된 금액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계 감액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소합니다. 현재는 약 51만 원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것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 피부양자로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하기 시작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은 다른 복지제도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주거 관련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해서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발생했다거나 화재나 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되면 갑자기 수급할 수 없게 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년간 유예 기간을 설정하거나 조금씩 축소해 나가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주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발표되는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가끔 방문하여 새로운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은 노후 준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만 의존하고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수령하는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저축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수령하면 그것이 모여서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자녀에게 받는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매월 얼마씩 받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있으면 나중에 매매할 수도 있고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오래 생활하고 오래 생활해야 연금도 오래 수령합니다. 의료비도 덜 발생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아플 때 참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73세 신순옥 씨는 준비를 잘한 경우입니다. 신 씨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은 34만 원 수급합니다. 합계 74만 원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가입해둔 개인연금에서 월 20만 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받습니다. 합계 124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 생활하기에 괜찮습니다. 식사하고 공과금 납부하고 가끔 지인들 만나서 식사하고 충분합니다. 신 씨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수령하니까 어느 하나가 감소해도 큰 타격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혹시 감소하거나 중단되어도 신 씨는 버틸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부산 연제구 작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덕 씨, 처음에 나왔던 그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다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수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비도 시작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내게 다소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겠어. 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예금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자금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집이 하나, 예금이 얼마, 보험이 어떤 것 모두 기록했습니다. 향후 확인할 때 용이하도록 말입니다. 이제 김 씨는 숙면을 취합니다. 불안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급하고 계신 분들이 내일부터 갑자기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뿐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변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견해도 청취하고 조율도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변경된다고 해도 즉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예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차년도부터 즉시 중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 사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만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유포되는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부 중단된다더라. 이런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공식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이러한 곳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355번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초연금이 변경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명확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34만 2,510원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즉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은 30만 원을 수급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다소 변경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는 수급할 수 없었어도 금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년도에는 수급했으나 금년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들과도 대화해 보세요. 정보를 공유하면 힘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지인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답하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어르신들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국가를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아직 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가능함에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한 장 작성하면 됩니다. 불가하면 불가한 것이고 가능하면 매월 30만 원 이상 수급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2월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경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한번 수급이 시작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하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철저히 대비하여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5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